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채쌤의 자바 프로그래밍 핵심이라는 책을 집필한 저자 최규태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앞으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저랑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학습을 되겠죠. 사실 저는 이 동영상 강의를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찍었던 동영상 강의는 20분 정도 짧은 게, 긴 거는 한 35분, 40분 정도 이렇게 좀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강의를 한번 리뷰를 쭉 해보면서 너무 지친다. 너무 그 한 차시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나누자라고 해서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요 동영상 강의를 10분, 길어야 15분 내외로 끊어서 동영상을 녹화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강의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헛기침도 하게 되고 물도 마시게 되고 하다 보면 어떤 잡음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라는 언어. 자바 언어는 지금은 이제 오라클과 합병이 됐죠. 선이라고 하는 회사,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수석 연구원인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만든 언어입니다. 물론 제임스 고슬링 혼자 만든 건 아니겠죠. 제임스 고슬링 연구소에 있는 여러 연구원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언어입니다. 자바라고 하는 이 언어는 처음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가전제품에 내장된, 그래서 가전제품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가전제품에 내장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고안된 언어예요. 여러분 그 냉장고, 세탁기, TV, 냉장고나 세탁기, TV를 보면 덩치는 엄청 크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라든지 컴퓨팅 환경, CPU는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공룡이랑 비슷해요. 공룡은 굉장히 덩치가 크죠. 근데 뇌는 요만하대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열악한 메모리, 열악한 CPU 환경에서 최적의 어떤 성능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 그에 맞는 언어가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C 언어를 약간 변형해서 사용을 하다가 C 언어에서 객체지향적인 요소를 그대로 차용을 하고 더 많은 객체지향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자바라는 이름의 언어를 만든 거예요. 자바는 완벽하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OOP라고 하죠. 물론 OOP 언어가 자바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C#이라는 언어도 있죠. 어쨌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OOP 언어는 핵심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따라서 여러분은 이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야 되는데 이 객체는 저기 뒤에 클래스 같은 거를 이제 배울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우시게 될 거고 당분간은 우리가 기본 문법을 배울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자바가 객체지향 언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객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합니다. 자, 처음에 자바가 등장했을 때는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요, 기존에 잘 동작하던 프로그램을 굳이 다른 언어로 변경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잘 동작을 했는데. 두 번째는 기존의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자바라고 하는 객체 지향 언어가 매우 생소했다. 매우 생소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를 배울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리고 객체 지향 자체가 기존의 언어에 비해서는 조금 차이점이 많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좀 상이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우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90년대 중반부터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환경이 시장에서 갑자기 막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자바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자바를 만든 선에서 핫자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이 핫자바가 뭐냐면 일종의 브라우저인데, 자, 지금은 여러분이 뭐 크롬이라든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엣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브라우저를 쓸 수가 있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만 해도요, 브라우저는 굉장히 희소했고, 브라우저 자체도 희소했지만, 브라우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핫자바라고 하는 브라우저는 어떤 거를 제공했냐면, 기존의 브라우저가 정적인 웹 컨텐츠, HTML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그 다음에 단순한 텍스트 형태의 정적인 컨텐츠만을 서비스할 수가 있었다면, 선에서 발표한 핫자바는 애플릿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동적인 컨텐츠, 동적인, 뭔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미지 같은 것도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변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미지가 뭐 춤을 춘다라든지 이미지가 변하는,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도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동적인 컨텐츠라고 하는데, 이런 정적인 컨텐츠만 서비스하다가 갑자기 애플릿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동적인 컨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대요. 웹에서. 지금이야 워낙에 뭐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한 주목을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바가 90년대 중반 이후에 확실하게 그 90년대 중반에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웹 시장이 확산이 되면서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개발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거고요. 자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가전제품에 내장된 프로그램 개발이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어때요? 모바일 앱부터 해서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모바일 앱에서부터 웹 어플리케이션, 쇼핑몰 같은, 그리고 AI 기반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 빅데이터. 자, 자바로 다루지 못하는 분야는 없어요. 거의 모든 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 자바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언어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제 소개도 좀 드리고요. 자바 언어의 어떤 탄생 배경,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바 언어가 다른 언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언어적 특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